이필승 저희는 이제 저희 동네에서 이필승으로 통합니다. 이필승. 왜냐면 필승 이제 필승. 네, 민주당이 해놓은 거라도 칭찬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잘한 건 잘한 잘한 건 거고. 잘한 거다. 동대문구 안에는 그 여도 야도 좋다.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는 누구하고도 대화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아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동대문구는 발전하였으나 미흡하다. 동대문에 동대문이 없다. 이거 좀 문제다. 이렇게 처음에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통신 최재필입니다. 여의도 통신에서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제의 후보자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릴레이 인터뷰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전에 첫 회에서는 저희들이 유정현 전 앵커 모시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서초구청장 지금 국민의힘 예비후보시죠. 오늘은 두 번째 손님으로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도전하고 계시는 이필형 후보님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 국민의힘 동대문구청장 도전하셨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비 후보로 뛰고 계신데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지금 신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정치 신인이죠.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정원에서 28년 근무했고, 그다음에 국정원 퇴직 이후에는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 대선을 국민의힘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을 2번 치렀고 총선을 2번 치렀고 지방선거를 1번 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의 아니게 정치와 정책 그다음에 행정의 그 전문가로서 그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능력이 정말 출중하셨는데 왜 그동안 그 현실 정치 안 뛰셨어요? 저는 이제 국정원이라고 하는 특색이 그 약간 그림자 역할을 하고 이렇게 양지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약간의 두려움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참모로서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참모로서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현실 정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언감생심이었다. 좀 제 스스로도 그 영역은 내가 이렇게 범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었죠. 얼핏 들으면은 뭐 이렇게 참모로서 역할을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의역을 해 보면은 국정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국정원도 오래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28년간. 예, 28년 했죠. 그쪽에 이제 그 조직 문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배에 드는데 음지에서 일하는 게 버릇이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야옹지를 나오는 게 겁이 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국정원에서 교육받을 때 항시 보안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이것이 그 우리 몸에 체질화돼 있고 그다음에 현실 정치는 남의 일처럼 느꼈었는데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게 또 생활이 돼서 7년 동안의 그 필터링 과정을 거친 거죠. 그렇죠. 일종의. 그리고 사실 요번에 제가 이제 그 동대문구청장에 출마하게 된 이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윤석열 이 대통령 만들기에 아주 가장 최전선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주변에서 너도 정치 한번 해봐라 이런 그 권유를 받았고 또 제가 또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선에서 지고 그렇죠. 그 취업하려고 제가 로펌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거기 대표님이 지금 시대 정신이 정권 교체인데 정권 교체를 하고 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정치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정치 과정에서 사람들이 네 정치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에 도전을 했습니다. 자, 동대문 구민 여러분, 지금 경력이 화려하신 분인데 지금 현재 신인입니다. 일명 중고신인. 중고신인이신데 그만큼 안정감 있게 동대문구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구정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후보님 딱 처음에 모신다고 했을 때 이 성함이 아주 강인해서 이필형 딱 각인이 쉽게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금방 알 것 같은데, 이게? 이필승, 저희는 저희 동네에서 이필승으로 통합니다. 이필승? 왜냐면 이제 필승.
이필령이라는 이름이 좀 어려워서 어. 그래서 이제 이필승 그러면 이제 어. 사람들이 이필령이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저의 이름은 이필승으로 사실 많이 아니 알고 근데 있습니다. 너무 흔한 철수, 민수 이런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필승. 뭐 철수 씨는 저는 뭐 별로 뭐 이름부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매일 철수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철수하시는 분. 이름이 중요한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필승, 이필령 그래가지고 그곳이 이제 저희의 이제 장안 벚꽃길하고 배봉산이 있는데 명함 나눠주게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이렇게 좀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그 동대문구의 후보님께서 출마를 하시면서 그 전부터 출마를 결심하시고 난 다음에 동대문구를 정말 많이 걸으셨다고 합니다. 뭐 그 아까 매봉산? 배봉산. 배봉산. 배봉산에는 몇 차례나 등반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많이 가셨을 건데. 배봉산 등반이라기보다는 동네 뒷동산이기 때문에 뒷동산이니까. 배봉산은 이제 원래 제가 답신미 초등학교와 전농중학교 출신인데 전농중학교의 주산이 배봉산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오르던 산이었고, 근데 사실 108m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래서 요 이제 민선이 되면서 아주 그 둘레길을 잘 만들어놔서 그래서 거기 배봉산 둘레길 거의 뭐 한 20여 차례는 돌았죠. 그래서 여기 하면서 얼마나 이 균형 감각이 있으신지 민선 지금 민주당 지금 현재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해놓은 거라도 칭찬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잘한 건 잘한 잘한 건 거고. 잘한 거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건 또 우리가 보완해 나가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출마하면서 느낀 게 동대문구 안에는 그 여도 야도 좋다.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는 누구하고도 대화하고, 왜냐하면 방법이 좀 틀리다 뿐이거든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좁혀가면 되는 거고. 그럼요. 그리고 그건 대화하고, 그리고 그건 이렇게 중앙 정치처럼 대립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동대문구도 지금 정권 교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정권 교체죠. 정권 교체를 하는 건데 그리고 통합까지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어쩌면 그러니까 대선 후보 같아요. 어찌 보면. 아니 그게 아니라 요번에 제가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 이 인수위에 국민통합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가 쪽에 이제 그 자문위원으로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 동대문에서 한번 통합을 이루면은 그 작은 통합이 물꼬가 트면은 이 국민 대통합도 되지 않을까. 동대문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동대문구가 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4년, 12년 동안 그럼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구청장도 적고 그래 국회의원도 갑을 지역이 전부 다 민주당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동대문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왜냐? 동대문구를 가져오는 게 어찌 보면은 차후에 이제 이 교두보 확보되면서 그렇죠. 강북 지역에 예. 강북 지역에 교두보 확보되면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앞으로 계속 선거가 있을 건데. 예.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정말 우리 이필영 후보께서 이 신인의 마음으로 지금 뛰어드셨으니까 최대한 한번 가져올 수 있는 예. 그런 선거 필승 전략, 예. 필승 전략을 충분히 발휘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지금 그 국민들한테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공약 이런 거 뭐 좀 거창하진 않지 않습니까? 기초단체가 그렇죠. 하신 거. 근데 실생활에 쏙쏙 들어오는 공약들이 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설명 좀. 제가 사실 이제 동대문구청장 결심하기에 앞서서 그 2개월 동안 동대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길에서부터 또 대로변하고 걸으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아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거리에서도 만나고 시장에서도 만나고 카페에서도 만나고 식당에서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동대문이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대문구는 발전하였으나 미흡하다. 그러시면서 이 동대문이 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입고 그다음에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터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동대문의 주 도로가 그 제기동과 청량리예요. 네. 거기에 양령시와 경동시장, 청량리 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 동대문의 대표 시장이고 동북권의 그 대표적인 그 시장권인데 그걸 보고 상당히 참 그 일종의 그 낙후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봤고요. 그다음에 청량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북권에 이렇게 보면 이제 제기동, 또 그렇죠. 용신동, 그다음에 그 청량리, 그다음에 회기동, 이문동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또 한 차례 그 놀라게 되는데 50년대 주택이 이제 아직도 이렇게 진짜 비 오면 비 새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저개발된 지역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웠던 것은 용신동하고 장안동 다신비 지역을 걸어보면은 그 간의 수공업하는 봉제 산업이 1인 봉제 산업도 무수하게 많아가지고 봉제 업체가 한 3천여 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한마디로 도시 분위기를 제가 그래서 내가 구청장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의 동대문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구정 방향을 제가 정했는데 좀 쾌적한 동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안전한 동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투명한 행정을 하는 그런 동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 쾌적한 도시는 그 삶의 질을 사실 높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전한 그 터전은 그 균형 잡힌 도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그다음에 그 투명한 행정은 주민과 소통을 하면서 그 주민의 그 바람대로 행정을 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7대 공약을 만들었고, 그 7대 공약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제가 구청장에 취임한다면은 동대문 발전 그 특위를 3개월 한시로 해서 그 우리 구민들과 그다음에 전문가들 그다음에 공무원들로 해서 제가 공약한 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일종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4년 동안 끊임없이 한번 줄기차게 그 방향으로 그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후보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저하고 나누셨을 때 그 상당히 재미있는 게 동대문을 정말 많이 아시는 게 동대문구에 동대문이 없다는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지난 12월 말에 이제 걷는데 동묘를 가서 우연히 가서 이제 눈 오는 날 동묘가 참 그 정서적으로 참 좋아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래서 거기를 걷다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었는데 동대문을 걸었어요. 근데 보니까 동대문 이렇게 걸으면서 보니까 종로구로 돼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계속 걸어서 풍물시장 쪽에 가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신설동부터 동대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에 동대문이 없다. 이거 좀 문제다. 이렇게 처음에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을 뺏어 오실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그 문화재청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재청장님과 그다음에 종로구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관리권만이라도 동대문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이제 소방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동대문이 제가 보니까 동대문 사람들이 동대문에 대한 정체성과 동대문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애틋한 마음들이 아주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된다 그러면 그 문제도 한번 중앙정부와 상의를 해서 동대문 구민에게 주어서 동대문 구민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마음을 한번 되찾아주고 싶다. 동대문구에 동대문이 없다. 저도 솔직히 몰랐는데 이 동대문 구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이 공약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하나의 약속.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길을 걸었었거든요. 그게 동대문이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이제 동대문이 없어졌는데 그걸 또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좀 중앙정부하고 그런 건 조금만 배려만 해주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7대 공약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일반적인 공약들은 다 신문 보도도 많이 되고 그건 뭐 별 의미는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 찝어보니까 우선 봉제 공장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좀 약간 그 뭐랄까 아파트형 공장 같은 약간 바꿔서 스마트하게 바꾸신다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지금 추진 공약상에 들어가신 거죠, 그거는 이제. 그렇죠, 들어갔죠. 그게 사실 제가 동대문을 걸으면서 울컥했던 게 그 1인 그 봉제 하시는 그 관의 수공업적인 그 오래된 그 더운 그 봄날인데도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덥더라고요. 더운데 그 이 봄날에 넌닝바람으로 이 미싱이 돌아가고 뭐 하는 몇 차례 보니까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봉제 그 조합원들, 그러니까 조합 그 임원들과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처음에 이분들이 좀 안 믿더라고요. 그 후보가 이렇게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봉제를 한번 활성화하자 이 문제 늘 와서 봉제 특구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후보들이. 그래서 근데 당신도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제가 발로 뛰면서 그 우리 동네가 진짜 더 나은 동네가 되려면은 이 봉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더 나은 동네가 될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또 하나가 이 봉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패션 봉제인데 이것이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동대문 두타라든지 이런 데 그 디자이너들하고 연대를 하고 이거 해외 시장 팔로 우리 국민들이 손재주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번뜩 생각이 든 게 밀라노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밀라노가 섬유 도시인데 제가 그때 밀라노 갔을 때 그 밀라노가 아주 정리되고 아주 잘 이 섬유화된 그런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 해외의 그런 사례도 좀 한번 그 차분히 봐가지고 이 동대문 하면 그 봉제 이렇게 떠올렸어요. 그리고 동대문에 그 소위 말해서 세수가 없어요. 근데 동대문의 세수의 상당 부분을 봉제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한 30% 정도로 이제 그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동대문의 만약에 봉제 세수가 40% 50%만 올라도 동대문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봉제를 가장 선진화되고 근대화될 수 있는 좀 약간 좀 고급화 전략이라 그럴까? 그러기 위해서 봉제 센터라든지 구에서 한번 근데 동대문과 또 하나의 문제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이문동에 기지창이 있더라고요. 그 철도 차량 기지창. 그래서 그거를 성북구도 봉제가 많거든요. 같이 공동으로 한번 만약에 이번에 성북구가 우리 당이 된다면은 공동으로 한번 해서 추진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사실 봉제 때문에 흥분된 나날을 며칠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게 우선 중앙정부와 서울시 협조도 필요한데 오세훈 시장과도 친하시지 않습니까? 뭐 저희 학교 동문이고 또 이제 K대. 옛날에 동문이고 또 옛날에 또 정치를 또 같이 하면서 제가 같이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몇 번 또. 자,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자문위원 하시면서 중앙정부에도 연이 있으시고 확실하게. 그다음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인연이 있으신. 그럼 가능하겠네요. 그냥 무조건 하겠네요. 이거 되면.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일을 해결하는 인간을 넘어서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저는 구청장이 된다면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해서 진짜 동대문이 봉제로 새로 거듭났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공약이 초등학생들 영어 회화를 이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 원어민을. 원어민은 이제 동대문에 대학들이 많으니까 대학들의 어떤 약간 장학금을 좀 주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의 재능 기부를 좀 받아서 그렇죠.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한 부분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젊은 엄마들이 바라는 거 그리고 영어가 사실 경쟁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커봐도 어린 시절 영어를 배워두면은 그것이 자기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소득층 자녀들 같은 경우가 영어와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한번 교육의 경쟁력을 어렸을 때부터 가질 수 있도록 영어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여나가겠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희대, 외대, 한국외대, 그다음에 시립대, 시립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립대 다 좋은 대학이거든요. 좋은 대학들이죠. 동대문구에서 얼마나 그 대학들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으로 영어 회화를 시키면 한국외대는 들어가겠네. 그죠? 그렇죠. 한국외대 따라온 거네 그냥.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렇게 특히 영어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보수의 가장 기본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거,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게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 지금 영어 솔직히 그 원어민 어떤 그 회화, 예, 원어민 회화를 하면은 솔직히 지금 저렴하게 해도 5, 60만 원 들거든요. 그렇죠. 한 달에. 예, 예. 근데 그거를 어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예, 예.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 저는 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 학부모들께서는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른 구에서 따라서 또 공약 뺏기게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하면 좋죠. 그건 왜냐면 우리나라 이 교육력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거는 뭐 따라게 하기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문제죠. 그 인도가 요새 그 많이 뜨는 게 그 영어라고 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 IT도 발전하고 왜냐하면 영어를 내 글처럼 읽을 수 있다고 하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 말은 또 전 세계적인 그 어떤 그 신용카드 회사 예. 시티뱅크라든지 마스터라든지 BC라든지 이런 데가 다 콜센터나 이런 거는 다 인도에 있습니다. 예, 인도에서 24시간 풀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게 예. 보통. 그리고 뭐 웬만한 거는 지금 인도의 IT 기업들도 이 글로벌 IT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동대문구에 그럼 나중에 당선되고 나셔서 나올 때는 글로벌 기업 한두 개 들어오는 겁니까? 이제 자주간 그런 거 섣불리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그 사람이 준비를 하면은 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는 없거든요. 이게 이제 동대문이 그동안 이제 사실 복지와 그다음에 어떤 그 유아 이런 부분이 동대문이 그 다른 구보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근데 이제 성장 부분이나 성장 동력 부분에서는 다른 구에 많이 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깨알같이 보완해서. 민주당이지만 칭찬을 하시네요, 진짜. 아니 잘한 거는 배워야죠. 배워야죠. 그리고 그 좌나 우도 좌도 국민을 편하게 하자는 거고 우리 우도 국민과 함께 하자는 건데 그걸 그 정파적으로 따지면은 그건 안 된다고 정말 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치 경력 그러니까 신인으로 이제 현실 정치에 들어오는 건 처음이신데 네. 이제 국정을 많이 운영했던 경험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현실 정치는 직접 후보로 선수로 뛰진 않았지만 예. 그 참모로서의 어떤 경험 이런 게 지금 복합적으로 돼서 정말 시대 교체가 시대가 원하는 시대 정신 어떤 정치 교체에 적합한 후보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도 후보가 많이 나왔죠. 저희 동대문구에 7분 나오셨죠. 7분. 그리고 민주당 쪽에도 지금 있고 4분. 4분 정도 네. 있고. 근데 동대문구는 저희들이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보수 진영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험지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성을 하는 그 민주당 측도 정말 공을 많이 들일 거고 그죠? 아, 그럼요. 예. 그리고 공성을 하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뺏어야 되는 그런 화제의 격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잘 오늘 방송을 보시고 국민들이 정말 동대문구가 원하는 동대문구에 필요한 후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화제의 후보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번 포부 이런 거나 아니면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조금 전달해 주시죠. 제가 이제 동대문을 걷고 또 주민들과 만나면서 그 주민들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께서 해주신 말 중에 정말 가슴에 닿는 게 구청장으로 들어가시면은 구정 살림을 내 집 살림처럼 해달라 이 말씀이 가장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 말씀은 곧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람이 사실은 나의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입고 그다음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일이 있는 삶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동대문이 우리 동대문 살았던 이 시절이 정말 좋은 시절이었다. 내 소박한 꿈을 꾸었던 시절이다. 그리고 내 삶의 작은 기적들을 만났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동대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무리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시적 표현도 많으시고 그 부분이 이 작가를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걷는 걸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분이 그 후보께서는 걷는데 이력이 나신 분이세요. 제가 책을 안 봤는데 히말라야도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예, 히말라야 걸었죠. 뭐 웬만한 사람은 다 왔다 갔다 하셨고. 그렇죠. 뭐, 제가 이제 백두대간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높은 산은 다 걸어봤죠. 그렇죠. 백두대간을 걸으셨고 그리고 뭐 전국 웬만하게 다 발로 그렇죠. 다 발로 발로 걸었죠. 다 다녔던 예. 분이거든요. 제가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걸으면 생각이 정리돼서 좋고 그리고 걷는 게 일종의 등불 같더라고요 저는. 자, 오늘 여기가 지금 여의도인데요. 동대문까지 걸어가시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아 오늘은 주민들만 있으면 제가 걷겠는데 요새 주민들이 안 계셔서. 아, 그렇죠. 예. 아, 지역과 아 다르네. 이게 명함을 돌려야 되거든요 제가. 대선 후보로 나오셔야 된다. 서울시장이나. 아, 그래야지. 그러면 뭐 되는데. 온 서울시를 다 걸어다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 그거 좋죠. 좋습니다. 지금 한번 책을 한번 보시면은 이분의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하고 정말 이 밑에 우리들 저희 같은 서민들 저 같은 서민들하고의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는 후보인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책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동대문구를 정말 한번 아까 그 주민들이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집 살림처럼 할 수 있는 후보를 원하시면은 이필형 후보를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주변에도 많이 소개를 해주시면은 확실하게 4년 뒤에 바뀐 동대문을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후보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하여튼 필승하시고 예, 이필승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당선하면 한 번 더. 아, 예, 한 번 더. 예,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